자, 세율 할만하세요? 아직은 좀 어렵고 사실은 이게 보면 그냥 단순 암기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단순 암기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그 특례 세율 같은 경우에는 좀 논리가 있죠.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표준 세율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농지 상속 받으면 몇 프로예요? 2.3. 공유물의 분할 2.3. 원시 취득 쏘쏘 2.8. 증여받으면 3.5. 자, 그러면 어려운 거 해도 되나? 내가 집이 두 개 있는데 세 번째 집을 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12% 그렇죠. 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몇 프로? 12%. 자, 근데 증여받아도 12% 매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시가 표준액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그렇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자, 얘는 뭐였습니까? 특례 1이에요, 2예요? 1. 자, 그다음에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요건요. 특례 2.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본인 지분 초과해서 갖고 오는 건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렇죠. 건축물 개수 과정에서 면적 증가하는 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건축물 이전 과정에서 가액이 증가하는 건 무슨 취득? 원래 길 밖에 있다가 길 안쪽으로 들어온다니까. 원시. 그렇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시면 사실은 이제 심화 과정까지 가도 이거보다 벗어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확실하게 알아뒀다 그러면은 아우 매우 성공하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툭툭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이제 470페이지 나와 있는 이제 중과세율입니다. 자, 이제 중과세율. 아까는 표준세율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일부만 받는 특례세율이 있었다라고 하면 중과는 뭐냐면 표준은 표준대로 가요. 이거는 표준대로. 자, 그러니까 내가 원시면 2.8, 돈 주고 사면 4% 등등이 가는데 여기에다가 얼마씩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더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중과를 할 때는 등록 쪽을 중과한다, 취득 쪽을 중과한다. 취득 쪽을 중과한다. 그래서 여기 뭐 2배 더 중과, 4배 더 중과하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했었죠? 네,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합니다. 중과 기준 세율은 몇 프로예요? 2%. 자, 여기에 2배를 더하니 4배를 더하니 이 얘기예요. 자, 지금은 이제 4배를 더할 걸 할 건데 그럼 우리 중과되는 게 몇 가지가 있냐? 과밀억제권에 대한 중과, 대도시에 대한 중과, 주택, 다주택에 대한 중과, 사치성 재산의 중과. 네 가지예요. 근데 우리 그 다주택에 대한 건 했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3주택인 경우에는 아까 뭐 표준세율 4%에다가 이걸 더해서 12 적용한다는 동 이게 그거였어요. 그건 끝났어요. 근데 과밀억제권과 대도시에 대한 건 시험에 내가 보기엔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최근 몇 년간 안 나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문제는 또 더럽게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기본 과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사치성 재산이에요. 자, 이름하여 이제 사치성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취지가 그래요. 무슨 과소비 풍조를 뭐 어쩌고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위화감 조성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제정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표준 세율에다가 이만큼씩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이 몇 프로예요, 이게 지금? 8%죠.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치성 재산을 지었네? 자, 그럼 얼마예요? 2.8%에다가 8%를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10.8%가 됩니다. 사치성 재산을 아버지에게 상속받았네? 자, 그럼 얼마예요, 또? 2.8. 아니, 농지는 사치성 재산인 경우가 없거든요. 2.8에다가 8% 더하니까 10.8. 아버지한테 사치성 재산을 증여받았네? 그렇죠. 요거는 3.5에다가 8%를 더해서 이렇게 이제 11.5%입니다. 내가 사치성 재산을 샀네. 그럼 그냥 4, 85 이거예요. 이거. 아까하고는 다르죠. 아까는 표준 세율이 무조건 4%였어요. 왜? 아까 왜 무조건 4죠? 지금은 표준 세율 다른데 아까는 무조건 4에다가 더하래. 왜 4일까요, 약간? 아까 주택에 유상 취득이 되었잖아요, 아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치성 재산은 유상인 경우에도 중과하고 증여받아도 중과하고 상속받아도 중과하고 다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이건요. 자, 그러면 사치성 재산 이런 게 뭐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거는 딱 5개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별장이에요. 별장. 자, 근데 우리 별장은요. 이렇게 이제 단독 주택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만약에 내가 별장을 취득을 했다 할게요. 요게 별장이에요. 요게 별장이에요. 다 별장이에요. 다 별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말하는 거는 주택이라고 하는 건 이 건물을 말하는 거고 이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별장으로 보지만은 요 부속 토지까지도 이거 같이 그냥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게 되면 얘도 중과 얘도 중과입니다. 근데 별장 요 건물은 요만한데 땅이 이만해요.
이걸 다 준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닥 면적 어디까지냐면 10배까지만 준거합니다. 요건 기본 과정 가면 나올 거예요. 이 부수 토지가 지방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방세 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이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고, 그럼 나머지 10배 넘는 건 요건 그냥 나대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 양도세 때는 3배, 5배, 10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별장도 이제 토지하고 건물인데, 자, 그러면 별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별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별장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이미지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서울에 있어요, 지방에 있어요. 지방 경치가 좋은 데 있어요, 안 좋은 데 있어요. 기가 막힌 데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들을 이제 별장이라고 하는데, 요거 세법에서 중과하는 별장은 단순합니다. 원래 주거용으로 안 쓰네, 무조건 별장이에요. 오,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하는 생각 중에 뭘 하냐면, 저도 물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나 강릉 같은 데다가 아파트 하나 딱 해놓고 주말에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한철 가 있는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주거용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살던 남이 살던 생활을 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멀쩡한 주거용 주택인데 이건 별장으로 쓰고 있네? 이런 경우에는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취득했다고 해서 손들고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걸리는 사람이 많은 거지. 이거 미쳤다고 내가 중과 이거 신고한 사람 없죠. 어쨌든 중과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골프장인데 회원제 골프장만 여기에 들어가요. 자,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아니 그럼 뭐 회원제 골프장 말고 다른 골프장도 있냐? 예, 일반 골프장이라고 여러분 흔히 퍼블릭 골프장이라고 말을 해요. 체육시설 누구나 가서 칠 수 있는 골프장은 퍼블릭.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 신청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회원제는 회원들만 아니면 회원이 데리고 가야만 이렇게 달라요. 이게 회원제 골프장. 이름만 들어도 뭔가 프라이빗하고 좀 시크릿해 보이고 좀 그렇죠? 약간 그렇죠? 자, 회원제 골프장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자, 여기는 임목에 대해서까지 또 중과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개인한테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한테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회사죠, 회사. 이거는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중과를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원, 특히 주의하실 게 회원권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반 골프장에 대해서도 중과하지 않고, 자, 특히나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아. 이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골프 회원권 사치정 대상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려고 만약에 삼성그룹에서 땅을 무슨 수십만 평을 샀어요. 이거 중과하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건물 같은 걸 지었네. 이거 중과하겠다는 거고. 골프장 가면 뭐 많아요? 나무 많죠, 나무. 요거에 대해서 중과하겠다는 거지. 개인이 회원제 골프장에 회원권 샀다고 해서 중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개인은 언감생심 이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잘 없는데, 그렇죠? 자, 세 번째는 고급 오락장입니다. 우리 고급 오락장. 아니 얼마나 고급이어야 고급 오락장이냐? 그게 아니라 이건 유흥업소.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도박장 같은 경우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란주점 룰사롱 이런 데들 있죠? 자, 이런 것들. 요거를 취득하게 되면은 요것도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런 경우도 해당해요? 우리 아버님이 룸사롱을 운영하시고 있던 밤의 황제셨는데 상대편한테 칼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물려받았습니다. 이것도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중과하지 왜 안 해요? 상속받았잖아. 고급 오락장을 상속받았잖아요. 아까 주택은 유상 취득에 대해서만 중과하겠다는 거고, 사치성 재산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취득하면은 요것만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8%씩 엎어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엄청납니다. 이건요. 고급 오락장. 자, 네 번째는 고급 선박.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게 그냥 있다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다섯 번째인데, 고급 주택입니다. 고급 주택. 우리 아까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 고급 주택이 어디서 나왔죠? 자, 언제? 특례 1? 특례 2 아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그리고 일정한 농지인데 1가구 1주택 아빠하고 나하고 강원도 두메산골 여긴 특례하지만은 담포자이라든지 아니면 타워팰리스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때 나왔죠. 고급주택이에요. 이 고급주택에 대한 요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옛날에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자, 요거는 그냥 관심 삼아서 그냥 요거는 뭐 쓰지도 마세요. 이거는 이런 게 고급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이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재미삼아 보세요, 그냥. 이거는.
자, 단독주택은요. 일단 시가 표준액이 얼마를 넘어야 되냐면 일단 9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표준액 9억 원 넘으려면은 일반적인 시가는 얼마쯤 돼요? 뭐 15억쯤 되겠죠. 옛날엔 15억쯤 되면은 되게 비싼 집이었는데 요즘은요. 뭐 되게 비싼 집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넘어야 됩니다. 우리 331제곱미터면 몇 평이게요? 100평이 100평. 아, 그러니까 되게 시가로 한 15억 정도, 시가 표준에 9억을 넘으면서 건물이 100평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얘는 채우기 쉬운데 요즘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아, 서울 시내 100평씩 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또는 시가 표준에 9억 원 넘으면서 대지에 대한 면적이 662제곱미터입니다. 우리 660이면 얼마예요? 200평. 아, 그러니까 건물이 100평이 넘던 아니면 대지가 200평이 넘던 요런 경우에는 고급 주택으로 봐서 이거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됐죠? 자, 또는요. 시가 표준액 넘으면서 자, 집에 뭐가 있냐면은 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엘리베이터. 이거 일단 단독 저기 1층짜리 집은 아니란 얘기죠. 엘리베이터 있는 집. 자, 또는 시가 표준에 9억 원이 안 넘는다 하더라도 자,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든지 자, 아니면 자, 수영장이 있다든지 자, 수영장은 67제곱미터의 수영장이에요. 요런 경우에 단독주택, 고급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런 집 본 적이 있으신 분? 에스컬레이터 있는 집. 있어요? 아, 수영장? 오, 수영장으로 제대로 쓰고 계시는가요? 그래요? 진짜 부잣집이네. 그렇죠? 대부분 수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수영장으로 안 쓰고 딴 걸로 쓰죠. 뭐 장독대가 이렇게 있다든지 뭐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어쨌든 요 집은 예, 그래요. 자,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뭐 이런 거 없고 일단은 이제 시가 표준액이 자 얼마 넘어되면 이제 9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적이 요거보단 조금 내려갑니다. 자, 245제곱미터 초과해요. 245제곱미터는 한 72, 3평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7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고급주택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는 요게 가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복층은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요런 집들 시가 표준에 9억 넘으면서 건물이 100평, 대지가 200평, 아니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있는 집들은 고급주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어쨌든 저거 시험 문제는 근데 저걸 물어본 적은 아주 옛날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저걸 물어보진 않아요. 세법에서는 그냥 고급주택이란 말은 나오는데 고급주택이란 말을 보면 그냥 저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떠올리시면 그렇죠. 요렇게가 이제 사치성 재산인데 자, 거기 어디 나오냐면 472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472페이지의 그 사치성 재산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하면은 자, 이제 요것도 말로 나올 수가 있겠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우리 중과기준세율은 몇 프로다? 우리 2%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보시면 별장용 건물과 토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자, 땅 근데 경계가 모호하면 우리 몇 배까지 본다 했어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그렇죠. 10배까지. 그렇죠. 자,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요. 절대 주의하실 거 일반 골프장은 중과 대상이 아니고요. 자, 특히나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에도 자,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고는 잘 보시고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고급 오락장 토지 및 건물, 고급 주택과 딸린 토지입니다. 요거 우리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별골 오선주 이렇게 해요.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 오선주 씨란 분이 있는데 별골이 반쪽이래. 별골 오선주. 그죠? 오늘 부쩍 무슨 약장수 같이 이렇게 막 좀 그러긴 하는데 별골 오선주입니다. 자, 별장, 그다음에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골 오선주 5개예요. 아까 뭐였죠?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요건 뭐였어요? 특례 1.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요건요. 특례 2였죠. 그러면 임시, 무지개, 과자 중에서 우리 시는 뭐예요? 시. 시설무 그렇죠. 과점주족. 이거 다 외웠어. 이제 끝났네 이제. 오늘 다 외웠는데 여기 나가는 순간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세율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 안 한 건 뭐 있냐면 아까 과밀억제권과 대도시에 대한 중과인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이 세율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일부 약간 살이 좀 붙는 게 있는데 그것 빼고는 이 정도만 다 알고 있어도 취득세 세율 쪽에서 나오게 되면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세율 파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가셨어요. 그렇죠. 기쁘죠? 그렇죠.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하나 뭐 남았냐면 우리 이제 부동산과 타고 다니는 네 가지 등등등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달라지더라. 이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취득 시기로부터 60일 지난 날까지 자, 여기다 신고를 합니다. 근데 취득 시기라고 하는 것도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랐죠. 지금까지 알아봤던 게 그겁니다. 자,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비과세예요, 비과세. 얘는 취득을 해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과세인데 요게 사실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7가지.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6가지.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렵냐? 한 개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책 전부를 통틀어서 가장 쉬운 파트가 이 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다 하면 그냥 하나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취득세 비과세. 자, 첫 번째 과세 대상 물건을 첫 번째는 국가 등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예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란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죠. 구청이나 만약에 시청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에는 야, 이게 외국 정부까지 포함을 합니다. 외국 정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건물로 일본 대사관에서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스이마생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말로 오셨습니까를 이제 일본 말로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통역했겠죠. 아, 여기 저기 종로 쪽에 이제 대사관 건물이 너무 낡아서 요 건물로 이사를 하려고 한대요. 사서. 그러면은 취득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를 이제 구청에 이제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니네 나라 사면은 니네 과세하니라고 물어봐요. 그럼 과세 한대요.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근데 안 한대. 그럼 우리도.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네, 상호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정부도 이 국가 등의 기관에 들어가는데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걔네가 우리한테 과세하는지를 봐서 걔네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걔네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그렇죠? 조세 협약을 맺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 해서 조세 협약 맺고 있는 나라들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식은 없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이 말을 아직까지 안 배웠는데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기부 체납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기부 체납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부 체납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를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괜히 기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파트를 이렇게 딱 짓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우리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짓게 되면은 요거 이제 진입 도로 같은 것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 단지 내에 또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학교 그렇죠. 오케이. 자, 학교 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원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요 아파트를 만드니까 야, 만드는 김에 너 요 일분 요렇게 하고 국가에 기부해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일단 처음에 취득을 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이름으로 일단 취득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면 안 되겠지. 좀 이따 국가에 기부할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요때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부 체납을 요 학교 부지하고 도로를 이제 기부하기로 했는데 기부하기로 해놓고 기부를 안 했다든지 자, 아니면 요거 기부하면서 갑자기 국가에다 징징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기요, 학교 부족한 거 아는데 우리가 기부할 테니까 대신에 뭔가 좀 다른 대가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그렇게 반대급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았다 이러면은 취득세 과세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했을 때 요 시행자 이름으로 취득세를 안 내는 거지. 이거 기부하는 대신에 뭔가를 받았네. 그래서 여기는 혹시라도 반대급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또 많이 있냐면 여러분 민간이 고속도로나 아니면 터널 같은 거 뚫는 경우 있죠. 뚫고서 이제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5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서 공사비 뽑은 다음에 국가에 기부하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땐 취소입니다. 이거는요.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기부한 사람은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됐죠? 기부 체납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안 배웠죠 아직? 배웠어요? 안 배웠죠. 자, 세 번째
우리 아까 했던 거 임시건축물. 그쵸? 오케이. 자, 임시건축물입니다. 우리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얼마 이하입니까? 1년 이하. 그렇죠. 오케이. 자, 1년 이하예요. 1년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근데 우리 아까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했었죠. 그때 과세할 때는 몇 프로 과세했죠? 이게 1년 이하 비과세인데 이게 만약에 1년을 초과했네. 1년 초과했네. 1년. 자, 몇 프로 과세? 2% 여러분 2%. 특례 1, 2. 특례 1 이게 뭐예요? 임시무지가자 그 힘. 이겁니다. 자, 존속기간 1년 이하의 공사 현장 사무소나 모델하우스 같은 건 원래는 비과세. 근데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과세는 과세지만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2%만 과세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나와요. 비록 1년 이하라 하더라도 자, 이게 만약에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합니다. 자, 요거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경우냐면 뭐 대천 해수욕장 아니면 경포대 해수욕장이 여름 한철 해수욕장을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임시건축물로 거기에다가 만약에 나이트클럽을 지어놓은 겁니다. 거기 한 3개월, 6개월 동안만. 요러면 요땐 취소 받겠다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오픈해 놓으면 거기에서 춤추고 싶을까? 뭐 그래도 할 수 있겠죠. 나이트클럽은 춤추러 가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죠. 전 옛날에 정말 춤추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저는 춤을 잘 출 것 같아요, 못 출 것 같아요? 춤 못 춰요, 별로. 예. 자, 노래는 잘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노래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저도 이제 보면은 음주 가무인데 가무 쪽은 조금 뭐 이제 그런 것 같고 술은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술은 잘 먹진 않는데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합니다. 장복하죠, 장복. 그죠? 차라리 많이 먹고 쉬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수업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면은 이게 그냥 맥주 한 캔 따서 이제 야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보네. 이게 유일한 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아, 샤워하고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오늘의 프로야구. 야, 그렇죠. 에이, 근데 그래요. 자, 됐죠, 임시건축물.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법이에요. 법. 자, 첫 번째는 신탁법입니다. 이것도 했어요, 우리. 자, 요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건물을 요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신탁한테 맡긴다라고 했죠? S신탁자. 자, 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위탁자.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수탁자.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소유권만 옮겨 놓는 거. 이게 신탁사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비과세라고 했죠. 끝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거 갑이 취득세 내야 돼요? 비과세라고 했어요. 새로운 수탁자 K신탁한테 옮겨주는 거. 자, 요거 과세 비과세. 요거 비과세입니다. 자, 하지만 뭐에 대해서만 과세했어요, 우리? 지위 이전. 그렇죠. 새로운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해서만 과세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외국 정부하고는 원래 비과세하지만 걔네가 과세하면 과세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자, 원래 기부 체납은 비과세지만 반대급부로 뭐를 받는 경우에는 이때는 또 과세가 됐었고, 원래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지만 또 사치성 재산인 경우에 또 과세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뭐 그런 거 없냐? 얘도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나가. 자, 우리 위탁과 수탁과의 관계라 하더라도, 자, 우리 주택조합 있죠? 누가 위탁자죠? 조합은? 조합 원이 위탁자. 누가 수탁자예요? 조합. 여러분,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치면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이 좀 믿을만 합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죠. 많죠. 자,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그래, 주택조합이란 말이 나왔다. 아, 이들은 믿지 못하겠어.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조합한테 맡기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취득세 과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예외가 몇 가지가 나와요. 아, 외국 정부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반대급부로 뭐를 받으면 우리도 과세. 1년 이하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이면 과세. 요 관계라 하더라도 주택조합은 과세. 주택조합은 못 믿어. 믿고 맡기는 게 신탁이지만 주택조합은 못 믿어. 여러분 주택조합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암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말씀드리는 거지. 주택조합 절대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택조합은 못 믿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요것도 법률이에요. 자, 이름하여, 그냥 징벌법이라고 외워두세요. 징발재산에 대한 무슨 조치법인데, 징발법에 의한 환매입니다. 원래? 우리 아까 환매인 경우에는 과세 나온 게 있었는데, 아까 우리 임시건축물은 과세가 된다면 특례 1으로 과세했죠? 우리 환매, 법률에 의한 환매가 아니라 일반적인 환매 조건부였다. 자, 이건 특례 1이었어요? 2였어요? 특례 2. 그렇죠. 자, 이때는 표준세율에서 얼마를 뺐다? 2%를 뺐다. 특례 2로 과세합니다. 이군요.
자, 우리 요거 임시건축물 원래 과세지만 1년이 넘어가면 특례 원으로 과세. 원래 법률에 의한 환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지만 일반적인 환매 기간 내에 한 경우에는 특례 투루 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뭐냐면 요거는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요런 사례를 들어볼게요. 요것도 이제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이 이런 산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산이 우리나라 국방에서 목적상 굉장히 중요한 요지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와서 여기 군부대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걸 좀 팔래요. 이게 말이 파는 거지 뭡니까 이거는? 뭐 그쵸, 공짜는 아니지만 이제 내놓으라 뭐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군부대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누가 할래나? 남자분, 자 남자분 군대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죠? 자 요렇게 군부대가 있죠? 이쪽이 북쪽이게요, 이쪽이 북쪽이게요? 자 군필, 예. 이쪽이 북쪽, 이쪽이 북쪽. 1번, 2번. 아 몰라요? 이쪽이 북쪽이에요. 항상 군부대는 산 이렇게 이쪽에 있습니다. 왜? 포 때문에 포. 그래요. 세법이랑 전혀 관계없죠. 자, 요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국방부에서 요 부대를 이전을 해야 됐으니까 요거 다시 사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해? 자, 어쨌든 환매 아니에요, 이것도. 하지만 이거 무슨 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환매죠. 이땐 비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둘 간의 계약에 의해서 환매 같은 경우에는 특례 투로 과세하지만 법률에 의한 환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법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자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자 공동주택에 대한 개수예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후화되면 뭐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좀 바꾸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외부 벽도 좀 어떻게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샤시 공사도 다 같이 바꾸고 이런 공사 있죠?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알고 보니까 대대적으로 고치는 거네. 자, 이런 경우에는 제외로 합니다. 대수선은 제외. 너무 많이 고치는 거는 취득세를 받아야 되고 개수 정도까지는 취득세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개수인 경우에는 몇 프로 받아야 돼요? 개수 원래. 임시, 무지, 개. 2% 여러분 그렇죠? 2%. 2%. 지금 어색하지만 돼요. 근데 이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싼 집은 안 됩니다. 자, 시가 표준액 얼마 이하? 자,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6가지가 다예요. 취득세 비과세는 딱 요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은 야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이건 맞추셔야 되니까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비과세 6가지예요.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비과세. 자, 취득세 비과세 보시면 국가 등이 되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 그죠? 근데 나머지는 됐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외국 정부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2번이 중요하죠.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이거 무슨 주의라고 했다고요, 아까? 상호주의. 자, 그들이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고 걔네가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상호주의예요. 자, 두 번째는 자,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특히 이 기부 체납이란 말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 기반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 기반 시설이 뭐예요? 그렇죠. 뭐 SOC 그렇죠. SOC가 뭐의 약자인데? 하여튼 그 약자예요. 그렇죠. 어차피. 예, 그래요. 이제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뭐 부두, 댐 뭐 등등 들어가겠죠. 자, 다만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자, 그리고 이걸 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뭐를 받았다? 반대급부. 국가로부터 반대급부로서 뭔가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뭐 무상으로 양여받았다든지, 자, 아니면은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 아까 터널을 우리가 뚫어서 5년 동안 통행료 받고 있다가 기부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 세 번째 이제 신탁에 의한 거. 자, 절대 뭐라고 했습니까? 신탁? 신탁법. 하지만 이제 위탁자, 수탁자. 그러니까 1번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아까 감영감님이 S신탁한테 그다음에 2번이 신탁의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비과세.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자, 하지만 아까 뭐에 대해서는 과세했죠?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위탁자가 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위탁과 수탁과의 관계라 하더라도 뭐에 대해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다. 이때는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법률, 자 법률도 치사하게 써놨죠.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징발법이라고 1년 내내 외우셔도 돼요. 법률에 의한 환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비과세. 자,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뭐에 대해서는 과세했어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자, 우리 이건 뭘 생각해라. 경포대 해수욕장 같은데 여름에 3개월만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건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 우리 임시건축물인데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몇 프로로 과세했어요? 2%. 자, 이름하여 특례 1, 2. 자, 특례 1으로 과세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4번 공동주택의 개수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인데, 자, 뭐는 제외해요? 대수선 제외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포함이냐 제외냐라고 할 때. 우리 이전에 우리 포함되는 거 하나 나온 적이 있었죠. 뭐 포함이었죠? 응? 연부금일 때. 근데 뭐 포함? 계약보증금 포함. 그게 한번 나왔었죠. 자, 지금은 대수선 제외. 그렇죠. 대수선 제외.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 표준액 얼마 이하예요? 9억 원 이하입니다. 아유, 요것도 설마 9억 원 이하, 9억 원 미만 이거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겠지만은 가끔 그거 갖고 장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번의 상속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은 뭐냐면 우리 지금 어때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4가지 등등도 있죠.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집 하나, 건물 하나, 자동차 하나를 물려주신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내 이름으로 등록하려고 봤더니 시동이 안 걸리네? 폐차해야겠죠? 아, 이런 경우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게 6가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납세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절차. 이거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납세 절차. 요 납세 절차까지 하고 나면 취득세 끝이에요. 야, 취득세가 엄청 그죠 2주간에 걸쳐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 대해서 했었고 납세 의무자, 주체구조별 취득자 누가 내는지에 대해서 했었고 취득이란 무엇인가 4가지로 구분하더라 했었고 취득 시기에 대해서 했었고 과세 표준 했었고 세율 했었고 비과세 했었어요. 와, 마지막 납세 절차입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상세한 내용은 그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흐름은 좀 그려지죠. 뭐를 취득하니, 어디다 신고하니, 얼마를 신고하니, 언제 취득한 걸 보니 이런 걸 머리에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자, 납세 절차는요. 일단은 납세지가 중요하죠. 어디다 내는데, 어디다 내긴. 자, 뭐가 소재하는? 취득 물건이 소재하는. 자, 어디에다가? 특광도가 거두긴 하지만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에다가 시, 군, 구에 신고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시, 군, 구에다가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시군구에 징수를 위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시군구에다가 징수를 위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신고 납부에 대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언제까지가 나올까요? 언제까지? 자, 첫 번째는 자,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신고 납부를 하는데 어디다가 자, 시군구에다 징수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돈 주고 사긴 사는데 이때 이제 잔금을 딱 치렀습니다.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기본이 언제였죠? 사실상 잔금일. 사실상 잔금일을 믿을 못하겠다.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서상 잔금일 쓰고 싶은데 잔금이 안 나와 있다. 그럼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 연부인 경우에는 잔금일이에요. 연부금 지급한 날이에요. 연부금 지급한 날. 이거랑 뭐랑 비교해서 빠른 날? 등기 등록이라고 비교해서. 어쨌든 이건 잔금 치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예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에는 먼저 허가를 받고 잔금을 치르지 잔금 치르고 나서 이거를 허가받진 않죠. 여러분 사는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아직 허가도 안 받은 거예요. 잔금 다 주겠어요?
안 주지 불안해서. 그죠? 나중에 취소하면 어떡해. 자, 근데 이 사람은 그 짓을 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허가를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러면 취득 시기를 돈만 줬다고 사실상 취득이냐. 되게 중요한 요건이 빠졌는데 취득 시기가 이때가 아니라 어디로 보겠다. 허가를 받은 날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때를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잔금 전에 허가를 치르면 그냥 잔금일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거는 이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이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 이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올해 수정됐습니다. 올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요. 예. 자, 이제 증여로 취득한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러면요. 그전만 하더라도 별도로 이거를 다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돼요. 자,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만 냅니까? 증여세도 냅니까? 증여세도 내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님이 자, 11월 24일 날 만약에 증여해 줬어요. 요러면 증여세는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즉 11월 30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했었거든요. 상속은요. 만약에 11월 24일 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 증여세는 3개월. 증여세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에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여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은 증여세.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은 상속세예요. 자, 근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도 이때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요거는. 근데 이게 보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맞췄습니다. 자,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고 6개월이란다. 3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번 시험에 조금 건드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요. 자, 증여는 뭐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시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60일이지만은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과 이거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지방세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요. 2023년도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상속은 했네. 네 번째. 자, 상속은 자,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 그렇죠? 예, 상속. 자,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 특히나 요거요. 31회 때도 출제가 32회 때, 33회 때. 네, 두 개. 32회 때, 33회 때. 두 번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32회, 33회 두 번 다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출제가 된 거지. 만약 이게 있었다라고 하면 얘도 같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자, 그럼 얘는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0일이에요. 얘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자, 요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뭐랑 맞추기 위해서?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랑 맞추기 위해서 이날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게 맞나요?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기초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어렵지 않죠? 취득일로부터 6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 이후에 허가를 받으면 이게 사실상 취득한 걸로 봐서 이날로부터 60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 취득일로 그다음에 상속 개시일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나 6개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하나가 나와요. 반전.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제 11월 이제 24일 날, 자, 요때 이제 잔금을 치렀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올해 취득세 신고,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0일이죠. 그거 아니라고 했죠. 60일은 그냥 이날로부터 60일이에요. 자, 즉 1월 24일쯤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60일이라고 하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여러분 등기를 안 하고 있겠어요? 하겠죠. 등기 언제 해요? 바로 이제 11월 24일이나 25일 날 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등기소에 룰루랄라 가요. 저 이거 이제 잔금 다 치렀거든요. 이제 등기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취득세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취득세는 이때부터 60일까지 신고하면 납부하는 거 돼 있는 거 아니냐? 에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랜드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 등록세하고 두 가지가 합쳐져서 취득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받아야겠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자를 수가 없거든요. 자, 결국 이 날짜보다 미리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등기 등록일이 됩니다. 그냥.
그럼 뭐 이렇게 뭐하러 60일 이런 여유를 뒀느냐? 이거는 이때까지 신고를 하고 이때 이익이 넘어가서 신고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있다는 규정이지 미리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때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결국 과세관청에선 요거보다는 요거에 주안점을 둔 거죠. 옛날 등록세 파트를 안 내게 되면은 난 등기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 내야만 등기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치사하죠? 근데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근데 실제 실무상으로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 바로 등기 등록할 때 취득세를 내야만 등기 등록을 해줍니다. 요게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그게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 노란 줄로 돼 있는 게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노번이고. 근데 이제 설명 안 드린 게 뭐가 있냐면 475에 4번, 5번은 설명 안 드렸어요. 4번, 5번은. 요거는 나중에 기본 과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자, 토지 잔금 후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무상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면 상속을 제외한 무상 취득, 증여죠. 증여로 인한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럼 우리 증여로 인해서 취득한 날은 언제예요? 증여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때는 등기 빼주고 이제 증여 계약일이 될 겁니다.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절대 주의하실 게 그날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날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그렇죠. 속하는 달에 말일 좀 예를 잘 보시고 요것도 속하는 달에 말일 좀 예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상속이 두 번 다 오답으로 나왔어요. 오답으로 나올 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자, 근데 마지막에 요 9개월 얘는 뭐냐면, 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나하고 우리 형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누나가 미국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상속인이 좀 들어와야 뭐 이렇게 합의를 보든가 할 거 아닙니까? 시간을 좀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도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은 이게 9개월로 늘어납니다. 9개월. 이게 6개월이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요, 진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쩌고 만약에 7월 달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8, 9, 10, 11, 12, 1월 말까지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뭐 정리가 안 되고 이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 한 3, 4개월 동안은. 뭐 시간 많은데 그러다가 한두 달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뭐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 갖고 뭐 싸우기 시작하고 막 뭐 그러기 시작하죠. 하여튼 대부분. 어쨌든 요거. 자, 그다음에는 우리 자, 뭘 봤냐면 자, 이제 4번하고 5번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6번. 1부터 5까지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혹시라도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요? 등기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게 474부터 475까지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그다음 또 갈게요.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안 했어요. 아까 이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이때까지 신고하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그러고 말아요? 아니면은 나라도 아쉬운 대로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요. 만들어서 보내죠. 자, 그럼 우리 지방세를 고지서로 걷는 방식을 뭐라고 하죠? 아까? 보통징수 그러면 보통징수. 보통징수.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보통징수. 지방세를 고지서로 받는 걸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근데 원금만 보내겠어요? 가산세 더 하겠어요? 더 하지. 그렇죠. 가산세 더 합니다. 자, 요 가산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알아보려고 해요. 가산세. 자, 이건 뭐다? 신고납부 세목인데 신고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까지 더해서 고지서로 보내는데 이 가산세가 뭐가 붙니? 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자, 요거 이제 붙는 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다고 붙는 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납부를 안 했다고 붙는 거는 납부 지연 가산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1억 주고 샀습니다. 농지 아니에요. 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4%죠. 자, 그러면 원래 400만 원만큼을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한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고지서로 보내죠. 자, 이때는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좀 덜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자, 요거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만 붙이고요. 무신고 가산세는
20% 붙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토지를 사고서 400을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럼 고지서로 날라올 때는 400에다가 얼마가 붙는다? 20%. 그럼 얼마? 80만 원. 그렇죠. 오케이. 자,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400이라고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세율을 내가 4%가 아니라 3%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만 신고하고 납부한 겁니다. 그럼 고지서로 날라올 때는 뭐가 날라오냐면 과소 신고한 100만 원에다가 얼마 붙여요? 10%. 그러면 10만 원 붙여서 110만 원 날라온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과소 신고하는 거는 과소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무신고는 아예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하고 비교하면 뭐가 나쁜 놈이에요? 이게 나쁜 거니까 더 비싸죠. 자, 그런데 혹시라도 무신고든 간에 사기나 부정한 경우였다.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40%입니다. 이거는. 자,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다운계약서가 제일 많아요. 지금은 내가 세율을 착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세금을 조금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1억에 산 게 아니라 2억에 산 거예요. 근데도 이제 둘간에 짜고서 계약서 1억짜리를 쓰고서 조금 신고했습니다. 이러면 40%예요. 이러면. 사기나 부정한 경우다. 그럼 무조건 4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냐면 자, 하루에 자, 10만 분의 22씩 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는 요 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신고 납부를 언제까지 했어야 되냐면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돼. 요거를 신고. 근데 이거를 신고 납부 안 한 결과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겠지. 근데 고지서를 보낼 땐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고 하는 납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였어요. 요러면 보낼 때는 400만 원에다가 일단 무신고 가산세니까 80만 원을 더하고 요 400만 원에 하루에 얼마씩 붙이겠다는 거예요. 10만 분의 22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며칠간? 60일간. 그렇게 붙이면 돼요. 그럼 하루에 10만 분의 22를 연 이자율로 환산을 하면요. 자, 연 8.03%쯤 됩니다, 이게. 이 정도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센 거지. 연체이자 8%씩 되면. 근데 요즘은 워낙 이자가 세서 8%가 센 거 같지도 않아. 옛날 이자 1, 2% 할 때는 세상에 8% 막 이랬는데 지금은 8%면은 뭐 정상이자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게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이날까지. 자, 특히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60일. 얘는 대신에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미리 등기 등록하려고 한다. 근데 그날까지 등기 등록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신고 납부를 하라고 했더니 안 하네. 자,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더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다. 신고 안 한 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연체이자를 받는데 무신고하게 되면 20%,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10%,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는 40%예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정상적으로 남들은 11월 말까지 냈을 거 아니냐. 너는 어쨌든 간에 2달 늦게 내니까 그동안에 하루에 10만 분의 22씩 연체이자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취득세만 있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이거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무조건 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우리 국세 중에서 신고하는 세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요? 국세 중에 신고하는 세금.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에요.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안 해도 이게 똑같이 붙냐? 똑같아요. 그거는. 국세든 지방세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럼 이거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세기본법, 지방세 기본법에.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가산세는 취득세에만 있는 가산세입니다. 자, 첫 번째 10%짜리 가산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80%짜리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특히 10%짜리 가산세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우리 근데 원시 취득 같은 경우에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잘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장부를 만들 경우에는 장부 못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법인은 장부를 잘 만들어야 돼. 근데 야, 법인이 장부를 불성실하게 만들었니? 자, 이런 경우에는 10%만큼 가산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법인 장부 기장불성실 가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올해 시험법에 나왔어요. 시험에 10%만큼. 됐죠? 자, 두 번째. 얘는 둘 다 중요해요. 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가산세라고 부릅니다. 중가산세라고 불러요. 이거는 원래는 취득세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취득세 신고를 안 했습니다. 네, 취득세 신고를 안 했어요. 여러분 원래 취득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뭐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 그렇죠. 원래 취득해놓고 취득세 신고 안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얘는 이거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고 세상에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습니다. 이러면 20%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취득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등본상에 내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등기도 안 했을 테니까. 그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등기 전매라고 합니다.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은 양쪽 다 중과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하면 양도소득세 세율도 엄청나게 높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건 20%에 그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몇 프로 매기겠다? 80% 매기겠다. 자, 그럼 아까 보세요. 이렇게 1억짜리 땅을 400만 원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거에 모자라서 팔아먹었다면 고지서를 보낼 때 너 취득세 안 낸 거 400만 원에다가 이거 80%하면 얼마예요? 320만 원. 320만 원을 엎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고를 안 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등본상에 네 이름 안 나오잖아요. 이건 미등기 전매니까 이건 아주 그냥 능지처참을 해야 할 아주 중범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산세 80%를 매기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기요, 지금 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라고 해요. 이거 어차피 근데 등기도 필요 없는 취득인데요. 여러분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이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 이거 신고 안 하고 건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네 이름이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일반적인 그냥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게. 간주 취득이 여기 들어갑니다. 아니 농지에서 대지로 바꿔도 내 이름이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즉 얘네들은 80%의 중과산세를 과세하지를 않습니다. 즉 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과 간주 취득은 어차피 이거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름이 어차피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20%만 매기지 80% 매기지 않는데요. 자, 근데 마지막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약간 사치성 재산에 가깝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은 아니지만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또 중과하겠답니다. 자, 골프 회원권, 자, 또 콘도 회원권, 또 승마 회원권 이런 회원권들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80%를 매기겠대요. 자, 요거 정리하면 원래는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80%. 하지만 내 이름이 그래도 나오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이나 간주 취득 이거에 대해서는 안 80%. 근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라더라도 골프, 콘도 등등의 회원권은 또 80%. 요게 시험에도 가끔 나와요, 이게. 특히 뭐라고 나오냐면 골프 회원권 취득 후 신고 안 하고 매각 시에는 80%의 중과산세가 적용된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다시 골프 회원권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자, 80% 중과산세 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골프 회원권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2개 남았습니다. 2개. 자,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취득세는 이때까지 신고해야 돼. 미리 등기하려면 등기 등록 때까지 해야 돼. 신고 안 하게 되면은 고지서로 어쩔 수 없이 과세관청에서 보내는데 이러한 가산세가 붙어. 근데 요거는 공통적으로 붙는 가산세고 취득세에만 붙는 가산세는 2가지가 있으니 10%짜리 가산세와 80%짜리 가산세가 있습니다. 10%짜리는 법인 장부 불성실. 법인은 장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다 하면 10%. 80% 이름하여 중과산세.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80%. 근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 취득이나 간주 취득은 안 80%. 근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골프 회원권 등등은 또 80%. 여기까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주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면세점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면세점은 뭐냐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취득세 그냥 과세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면세점이에요. 자, 면세점은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예요. 자, 이때 절대 주의할 건 세금이 50만 원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어디에 있는 땅을 샀는데 40만 원이다.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4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안 해요. 이건. 자, 그러면 여러분 잘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취득세를 과세를 안 하면 아무런 세금도 과세하지 않을까요? 그럼 무슨 세? 등록명세 과세해야죠. 아니 40만 원이라지만 저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 내 이름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취득세는 과세 안 되면 취득세가 과세 안 되면 옛날 취득세, 옛날 도세 다 과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등록명세만 과세합니다. 그때는요. 나중에 나올게요. 자, 근데 요 면세점 판단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땅을 요렇게 이제 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땅값이 90만 원이래요. 90만 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야, 90만 원이면은 취득세가 나오고 50만 원 이하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이렇게 반 갈라서 요만큼 45만 원, 요만큼 45만 원. 요거 내가 3월 달에 사고 요거 9월 달에 살 테니까 이러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보기엔 너무 얍삽하죠. 자, 이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접돼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1년간 통산해서 면세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각각 취득은 50만 원이 안 되지만 1년 통산하면 50만 원이 넘죠. 이런 경우는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까지 보고 자, 빈틈에 이제 요건 마지막만 쓸게요. 자, 이제 부가세 보겠습니다. 예, 부가세입니다. 자, 우리 부가세 보시면 납부할 때 부가세가 있었어요. 납부할 때 부가세. 자,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다 보니까 하나 붙는다, 두 개 붙는다. 둘 다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특세도 과세가 됐었고 지방교육세도 이렇게 과세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얘도 이게 사실은 있어요. 예, 감면시의 부가세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감면시의 부가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어떤 경우였어요? 땅이 수용돼서 양도소득세 감면받게 되면 1,000만 원 깎아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20%만큼 농특세를 토해 주시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죠. 요것도 똑같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만약에 감면해 주잖아요. 1,000만 원에서 만약에 500만 원 감면해 주면 감면해 주는 500에 대해서 20%만큼을 농특세로 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납세 절차입니다. 이날까지 신고했어야 되고 미리 등기하려면 등기 등록일까지 이거 신고 납부 안 하게 되면 이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취득세가 있는 독특한 가산세가 두 가지는 10%짜리하고 80%짜리가 있다. 근데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근데 면세점 여부를 판정을 할 때는 인접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년간 통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 낼 때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고 취득세 혹시 감면받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가 또 감면받는 거에 대해서 과세가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설명드린 474부터 시작해서 47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면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자, 우리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무신고하게 되면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그다음에 부정행위다 40. 과소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한 거에 10. 부정행위다 40.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기 내지는 부정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무조건 가산세가 몇 프로다? 40%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산시까지 아실 필요식은 없는데 일종의 연체이자 받는다. 현재 하루에 10만 분의 20부터요. 연이자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8.03%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중과산세. 사실상 취득한 후에 뭐를 안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했다. 매각 이것이 중요해요. 단순하게 신고만 안 한 것 같은 경우에는 20% 매기면 되는데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얼마예요? 100분의 80.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가산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뭐가 필요 없다.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취득입니다. 자, 하지만 골프, 승마, 콘도 이런 회원권들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는 중과산세를 매이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지목을 변경했다,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했다, 아니면 주식을 취득을 했다,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산세 안 매깁니다. 이건. 자, 다음에 3번 우리 법인장부 불성실 가산세. 자, 이번에 33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가산세율 몇 프로? 100분의 10%만큼 가산세를 매깁니다. 법인은 장부를 잘 만들어야지 이거고. 자, 다음에 면세점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여러분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절대로 산출세액이 50만 원 아닙니다. 뭐예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이에요. 취득가액. 세금을 계산을 했더니 뭐 40만 원 이게 아니라 아예 물건 가격이 50만 원이 안 된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아요. 취득세를 부과를 하진 않지만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등록 면허세는 과세를 합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야 되니까. 이거 치사하지 않아요? 깔끔하게 비과세 해주면 좋은데 또 그거 한다고 또 받겠대. 자, 그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이제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인접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면은 이거를 뭘로 봐서 그냥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날 이렇게 쪼개서 45만 원씩 샀다 하더라도 합치면 50만 원이 넘네? 이런 경우에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부가세. 납부 시에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다 보니까 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둘 다 붙습니다. 하지만 감면 시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원래 1,000만 원만큼 과세가 되는데 감면 대상 만약 600만 원으로 감면됐다. 40% 감면 받으면은 요 떨어지는 400만 원에 대해서 400만 원 곱하기 20% 한 80만 원만큼을 농특세로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야, 진짜 이제 2주에 걸쳐서 취득세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 이게 할만하다, 괜찮네 생각이 드시면은 앞으로 세법을 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 공부했던 게 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비과세, 납세 절차 이거잖아요. 나중에 재산세가 똑같아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냐, 누가 내는 거냐,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틀을 한 바퀴 돌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공부한 거는 응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웠으면 복습을 잘 하셔야겠죠. 오늘 거는 복습을 하실 때 딱 한 번만 부탁할게요. 처음부터 오늘까지 한 번만. 아시겠죠? 누적적인 복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도 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세법 한